가을 아침이었습니다. 백구산 자락에 자리 잡은 백구고등학교 교정에는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낡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교가는 어딘지 모르게 쓸쓸했습니다. 아침 7시 30분 등굣길 학생들의 발걸음이 드문드문 들려왔습니다. 하은주는 현관 입구 게시판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장학금 공고라고 적힌 종이가 바람에 펄럭거리고 있었습니다. 18살, 이제 3학년이 된 하은주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대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망설이고 있었거든요. 등록금만 해결되면 버틸 수 있을 텐데. 하은주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게시판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부터 식당 일을 나가시고 아버지는 몸이 불편해서 일을 못하신 지 벌써 2년째입니다. 하은주 자신도 방과 후엔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대학교 등록금까지 마련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마을에서는 요즘 심상치 않은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서 학교를 다른 데랑 합친다더라는 이야기가 파다했습니다. 실제로 백구고등학교는 전교생이 60명도 채 안 되는 작은 학교였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200명이 넘던 학생 수가 해마다 줄어들어 이제는 한 학년에 10명 남짓한 학생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교무실에서는 교장 최상규가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62세인 최상규는 이 학교에서 20년째 근무하고 있는 베테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예, 교육청입니다. 통폐합안을 상정하겠습니다만 지역 반발이 커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상규는 낮은 목소리로 통화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계속해서 학교 통폐합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예산 절약이 목적이었지만 최상규로서는 마을의 유일한 교육기관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국어교사 오지우는 43세로 이 학교에 온 지 5년째였습니다. 늘 학생 편에서 생각하는 원칙주의자였습니다. 오지우는 최상규의 통화 내용을 흘끗 들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는다는 건 단순히 건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꿈까지 함께 사라진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보건교사 이정희는 55세로 이 학교의 어머니 같은 존재였습니다. 따뜻하고 꼼꼼한 성격으로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에게 신뢰받고 있었습니다. 이정희는 보건실에서 학생들의 건강 기록을 정리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컸습니다. 야간 경비를 맡고 있는 윤태섭은 61세였습니다. 이 학교에서 40년을 함께해온 산증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학생으로 입학해서 졸업하고 나중에는 경비로 다시 돌아온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윤태섭은 누구보다 이 학교의 구석구석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하은주는 친구들과 함께 운동장으로 나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지만 학생들의 표정은 어딘지 어두웠습니다. 통폐합 소문 때문에 모두들 불안해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우리 학교가 없어지는 건가?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글쎄, 어른들 말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던데. 다른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하은주는 묵묵히 듣기만 했습니다. 학교가 사라지면 자신의 진학 계획도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작은 학교에서라도 장학금을 받을 기회가 있다면 그나마 희망이 있을 텐데 학교 자체가 없어진다면 그런 기회마저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어르신들이 하나둘 학교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통폐합 소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70대, 8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얼굴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이분들에게 백구고등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마을의 중심이자
추억이 깃든 소중한 공간이었거든요. 하교 시간, 하은주는 다시 한번 장학금 공고판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간절히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통폐합이 확정되면 이런 기회조차 사라질 테니까요. 저녁 노을이 교정을 물들린 즈음 윤태섭은 학교 문을 잠그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40년 동안 지켜온 이 학교가 정말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된 하루였습니다. 하은주는 어제와 같은 시간에 학교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교문 앞에 하얀 개 한 마리가 앉아 있었거든요. 저게는 어디서 온 거지? 하은주가 궁금해하며 다가가려는 순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얀 개 뒤로 작은 강아지 8마리가 줄지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모두 새하얀 털을 가진 아름다운 강아지들이었습니다. 백설이라고 부르면 좋을 것 같은 어미개는 마치 길을 아는 듯 당당하게 교문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곧장 3학년 5반 교실로 향했습니다. 새끼 강아지들도 어미를 따라 교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학년 5반 학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9마리 개 가족 때문에 교실이 술렁였거든요. 그런데 더욱 신기한 건 강아지들의 행동이었습니다. 한 마리는 창가 2번째 줄로 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또 다른 한 마리는 교탁 앞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3번째는 뒷문 옆에, 4번째는 칠판 아래에. 마치 정해진 자리가 있는 것처럼 각자 다른 위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해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오지훈이 교실에 들어왔을 때도 당황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43살 국어교사로서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일단 교장실에 보고부터 해야겠어. 오지훈이 교무실로 향하려는데 보건교사 이정희가 나타났습니다. 55살의 이정희는 늘 침착했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잠깐만요, 오 선생님. 애들이 이유 없이 그 자리를 고집하진 않을 거예요. 이정희는 강아지들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각각 다른 자리에 앉은 강아지들을 보니 뭔가 패턴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야간 경비 윤태섭이 복도를 지나가다가 교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61세의 윤태섭은 눈을 가늘게 뜨고 교실 바닥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40년 동안 이 학교를 지켜온 그의 눈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보였거든요. 오래된 나무마루 곳곳에는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자리, 못자국, 그리고 희미하게 남은 각종 표시들. 윤태섭은 강아지가 앉은 자리 중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봐. 기억오라고 희미하게 각인이 되어 있어. 다른 사람들은 눈을 크게 뜨고 바닥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말로 희미하지만 기억오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윤태섭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그 반자리 표식인가? 무슨 표식이요? 오지훈이 물었습니다. 윤태섭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옛날에 학급 자리를 정할 때 바닥에 표시를 해두곤 했어. 기억은 아마 가반을 뜻하는 거고 오는 5번째 자리를 말하는 거겠지. 이정희가 다른 강아지들이 앉은 자리도 하나씩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로 각 자리마다 희미한 표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기억 1, 기억 3, 기억 7. 모두 옛날 자리 표식들이었습니다. 그럼 이 강아지들이 옛날 학생들이 앉던 자리를 정확히 찾아서 앉은 거예요? 하은주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오지훈도 신기해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걔들이 어떻게 그런 걸 알 수 있죠?
윤태섭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40년 동안 이 학교를 지켜보면서도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건 강아지들이 우연히 그 자리에 앉은 게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백설은 교실 한가운데 앉아서 조용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마치 이곳이 낯설지 않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새끼 강아지들도 편안해 보였습니다. 일단 교장 선생님께 말씀드려야겠네요. 오지훈이 말했습니다. 그때 교장 최상규가 복도로 나타났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교육청과 통화를 하느라 피곤해 보였습니다. 교실 안 상황을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신기하게도 모두 옛날 학생 자리 표식이 있는 곳이라고 하네요. 최상규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학교 통폐합 문제로도 골치가 아픈데 이런 일까지 생긴 것입니다. 일단 밖으로 내보내야겠습니다. 수업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강아지들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설이 낮게 으르렁거리며 새끼들을 보호하려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마치 이곳을 떠날 수 없다는 듯이 말이죠. 어머, 저게가 여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정희가 말했습니다. 하은주는 백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과 애타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일이 있다는 듯이 말이죠. 1교시 수업 시간이 되었지만 학생들은 강아지들 때문에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오지훈은 어쩔 수 없이 강아지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강아지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더욱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백설과 새끼들이 운동장으로 향했거든요. 과연 이들이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강아지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백설과 새끼 강아지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질서정연하게 교실을 나서서 운동장으로 향했습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도 호기심에 이끌려 뒤따라갔습니다. 운동장 한가운데에는 수령 80년이 넘는 커다란 은행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노란 잎이 온 교정을 덮는 백구고등학교의 상징 같은 나무였습니다. 백설은 그 은행나무 바로 아래로 향했습니다. 저기로 가네요. 하은주가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강아지들은 은행나무 주위를 빙 둘러 앉았습니다. 백설을 중심으로 새끼들이 원을 그리며 자리를 잡는 모습이 마치 의식을 치르는 것 같았습니다. 보는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그때 새끼 중 한 마리가 앞발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강아지들도 하나둘 합세해서 땅을 팠습니다. 사람들은 더욱 신기해했습니다. 개들이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정희가 말했습니다. 윤태섭은 강아지들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61세의 그에게는 어딘지 익숙한 장면이었습니다. 오래전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거든요. 강아지들이 얕게 땅을 파자 뭔가 단단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녹슨 금속 상자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어머, 저게 뭐죠? 하은주가 물었습니다. 오지훈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냈습니다. 크기는 성인 남성의 손바닥 정도였고 녹이 많이 슬어 있었습니다. 상자 위쪽에는 희미하게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1981년 정교 타임캡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윤태섭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 그때 그 타임캡슐. 타임캡슐이요? 이정희가 궁금해했습니다. 윤태섭은 옛 기억을 더듬으며 설명했습니다. 1981년에 졸업하는 3학년 학생들이 만든 타임캡슐이야. 그때 나는 1학년이었는데 선배들이 미래를 위해 뭔가를
묻어둔다고 했어.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981년 전교 타임캡슐 매설 사진이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당시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은행나무 아래 모여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당시 기부자 명단과 토지 기부 약정서 사본이었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바랬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하은주가 조심스럽게 읽어봤습니다. 본 교지는 배움터 및 마을 도서관 용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기부함. 용도 변경 시 기부자는 환수권을 행사할 수 있음. 약정서에는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게 정말이면 오지훈이 말을 멈췄습니다. 세 번째로 나온 건 작은 황동 열쇠였습니다. 오래된 열쇠였지만 녹슬지 않고 반짝였습니다. 열쇠에는 작은 종이가 묶여 있었는데 거기에는 중요한 약속의 열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오지훈은 약정서를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이게 사실이면 학교를 다른 용도로 넘길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윤태섭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당시에 마을 유지분들이 학교 부지를 기부할 때 조건을 달았던 걸로 기억해. 교육 목적으로만 쓰라고 말이야. 하은주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서가 진짜라면 학교 통폐합을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자신의 진학 기회도 사라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교장 최상규가 운동장으로 나왔습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오지훈이 타임캡슐과 그 안의 내용물들을 보여줬습니다. 최상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특히 토지 기부 약정서를 보자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것들이 정말 당시 문서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상규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이정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타임캡슐 자체는 분명히 1981년에 묻힌 것 같아요. 상자의 녹 상태나 종이의 바랜 정도를 보면 말이에요. 하은주는 황동 열쇠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열쇠는 뭘 여는 걸까요? 그것도 궁금하네. 윤태섭이 열쇠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런 모양의 열쇠는 옛날 사물함이나 서랍에 쓰던 거야. 오지훈은 약정서를 다시 읽으며 말했습니다. 만약 이 문서가 법적 효력이 있다면 교육청의 통폐합 계획을 재검토해야 할 겁니다. 최상규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계속 통폐합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런 문서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문서의 진위 여부부터 확인해야 했습니다. 일단 이 문서들을 자세히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교무실로 가져가겠습니다. 백설은 여전히 은행나무 아래 앉아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새끼들도 어미 주변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은주는 강아지들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이 자리를 정확히 알고 와서 파낸 걸까요? 이정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오후 수업이 시작되었지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타임캡슐에 쏠려 있었습니다. 과연 이 문서들이 학교를 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황동 열쇠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윤태섭은 혼자 은행나무를 바라보며 옛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분명히 뭔가 더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4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에는 어제와는 다른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타임캡슐 발견 소식이 마을에 퍼지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거든요. 하은주는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해서 3학년 5반 교실로 향했습니다.
백설과 새끼들은 여전히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그곳이 원래 자신들의 자리라는 듯이 당당했습니다. 하은주는 강아지들이 고집한 좌석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창가 두 번째 줄 책상 밑을 들여다보던 하은주의 눈에 뭔가가 보였습니다. 나무 표면에 연필로 새긴 것 같은 작은 글씨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알파벳이었습니다. 여기 뭔가 새겨져 있어요. 하은주의 말에 친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히 P, H, S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침 복도를 지나가던 윤태섭이 학생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하은주가 발견한 이니셜을 보자 윤태섭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혜성? 누구세요? 하은주가 물었습니다. 윤태섭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박혜성, 우리 학교 전설 같은 선배였지. 집안 형편 때문에 졸업 전에 그만뒀다가 훗날 교사로 돌아오신 분이야. 그때 이정희가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윤태섭의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분이 남긴 열쇠일까요? 어제 나온 황동 열쇠 말이에요. 윤태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박혜성 선배는 워낙 똑똑하고 성견지명이 있는 분이었거든. 오지훈도 교무실에서 일을 마치고 교실로 왔습니다. 어제 발견된 문서들에 대해 밤새 생각했던 그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P, H, S 이니셜을 발견했다고요? 네. 강아지가 앉은 자리 책상 밑에서 발견했어요. 하은주가 설명했습니다. 오지훈은 무릎을 꿇고 이니셜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말 오래된 것 같네요. 아마 4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이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박혜성이라는 분이 타임캡슐과 관련이 있다는 뜻인가요? 윤태섭은 옛 기억을 더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박혜성 선배는 1981년 당시 2학년이었어. 타임캡슐을 만든 3학년들과 아주 가까웠지. 워낙 똑똑해서 어른들도 인정할 정도였거든. 그때 교장 최상규가 교실에 나타났습니다. 얼굴에는 어제보다 더 심각한 표정이 떠 있었습니다. 모두 모이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상규는 어제 발견된 문서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어제 발견된 문서들을 검토해 봤습니다. 하지만 학교 분위기 혼란을 이유로 이 상자는 압수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지훈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교장 선생님, 그 문서들이 가짜라는 증거가 있나요? 최상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문서로 학교 행정을 흔들 수는 없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이런 문제에 민감하거든요. 하은주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학교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설이 일어나서 최상규 앞으로 가더니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마치 항의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게가 왜 그러죠? 최상규가 당황했습니다. 이정희가 백설을 달래려고 했지만 백설은 계속 으르렁거렸습니다. 새끼들도 하나둘 일어나서 어미 뒤로 모였습니다. 하은주는 스마트폰으로 이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강아지들이 타임캡슐을 지키려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백구고등학교의 신비한 강아지들이 학교를 구하려고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갔습니다. 타임캡슐 발견 과정과 교장의 압수 장면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 졸업생들, 심지어 다른 지역 사람들까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학교에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강아지들이 정말 신기하네요. 학교를 지켜야 합니다. 최상규는 상황이 커지는 것을 보고 더욱 난감해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조용히 처리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더 큰 관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후가 되자 지역 언론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신비한 강아지가 발견한 타임캡슐 이야기에 기자들이 관심을 보인 것입니다. 하은주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학교를 구할 기회가 생긴 것 같아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른들의 반응이 걱정되었습니다. 윤태섭은 조용히 박혜성을 찾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황동 열쇠의 비밀도 알고 싶었습니다. 이정희는 보건실에서 옛 기록들을 뒤져봤습니다. 혹시 박혜성과 관련된 자료가 남아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오지우는 인터넷으로 토지 기부 약정서의 법적 효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만약 정말 유효한 문서라면 학교 통폐합을 막을 수 있을 테니까요. 밤이 되자 백설과 새끼들은 여전히 교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지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과연 이들이 정말 학교를 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박혜성이라는 인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학교를 둘러싼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교육청의 통폐합 표결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은주는 매일 아침 불안한 마음으로 학교에 왔습니다. 온라인에 올린 영상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지만 정작 중요한 문서들은 교장실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오지우는 주말 동안 시청 기록 보관소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1981년 토지 기부 약정서 원본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 여름 지하 보관소 누수 사고로 1980년대 초반 문서들이 상당 부분 분실되었습니다. 오지훈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원본이 없다면 타임캡슐에서 나온 사본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은주는 이 소식을 듣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대로면 학교도 내 진학도 꿈에 그리던 대학교 진학은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던 백구고등학교마저 사라진다면 하은주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백설과 새끼들은 여전히 교실에 있었지만 최상규의 지시로 교문 밖으로 내보내지게 되었습니다. 학교 분위기가 너무 혼란스럽다는 이유였습니다. 미안해, 애들아. 어른들 사정이 복잡해서 그래. 윤태섭이 강아지들을 교문 밖으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백설은 마지막까지 교실을 돌아보며 아쉬워했습니다. 새끼들도 어미를 따라 천천히 교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떠나지는 않고 교문 앞 느티나무 아래에서 학교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을비가 차갑게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하은주는 집에서 숙제를 하다가 문득 강아지들이 걱정되었습니다. 비 맞고 있을 텐데. 하은주는 우산을 챙겨서 학교로 향했습니다. 정말로 백설과 새끼들이 느티나무 아래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하은주가 다가가자 백설이 반갑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설이 갑자기 일어나서 하은주를 향해 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하은주는 백설을 따라 학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야간 경비실의 윤태섭이 깜짝 놀랐습니다. 은주야, 이 시간에 왜? 백설이가 갑자기 이쪽으로 오더라고요. 백설은 곧장 보건실로 향했습니다. 보건실 문 앞에서 멈춰서서 다시 짖었습니다. 마치 안으로 들어가자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윤태섭과 하은주는 서로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백설의 행동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일단 이정희 선생님께 연락해보자. 이정희는 급한 연락을 받고 학교로 왔습니다. 보건실에 들어가자 백설이 약장 쪽으로 계속 고개를 돌렸습니다. 뭔가 있나 봐요. 이정희가 약장을 살펴봤습니다. 약장 뒤쪽을 자세히 보니 벽면 패널이 살짝 벌어져 있었습니다. 원래는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었는데 백설이 계속 그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정희가 패널을 열어보니 그 안에 오래된 봉투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작은 자물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뭐지? 윤태섭이 황동 열쇠를 기억해냈습니다. 혹시 그 열쇠로 열리나? 이정희는 교무실에서 황동 열쇠를 가져왔습니다. 정말로 자물쇠에 딱 맞았습니다. 열쇠를 돌리자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부자 원장 사본의 공증본이었습니다. 시청에서 분실되었다던 바로 그 문서에 공증된 사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박혜성이 쓴 편지였습니다. 하은주가 조심스럽게 편지를 읽어봤습니다. 훗날 이 학교가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군가 이 편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언젠가 다시 돌아오면 너희는 기억해 주겠지. 이건 학교와 마을의 약속이니 잊히지 않게 해다오. 마이너스 박혜성. 편지 아래쪽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40년 전 주소였지만 혹시 모르니까 적어둔 것 같았습니다. 이정희가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었나 봐요. 40년 뒤를 내다보고 이런 준비를 해뒀다니. 윤태섭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혜성 선배답네. 워낙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있던 분이었어. 하은주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제 정말 학교를 구할 수 있는 증거가 생긴 것입니다. 공증본이라면 법적 효력이 있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오지훈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지훈은 놀라며 공증본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거면 충분해요. 공증본은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장 최상규가 이를 받아들일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교육청의 압박이 너무 심했기 때문입니다. 하은주는 다시 한번 온라인에 소식을 올렸습니다. 신비한 강아지가 또 다른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보건실에서 문서를 찾는 과정을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영상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지역 언론뿐만 아니라 전국 방송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윤태섭은 편지에 적힌 주소를 따라 박혜성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40년 만에 재회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표결일이 바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과연 이 새로운 증거가 학교를 구할 수 있을까요? 백설과 새끼들은 여전히 교문 앞에서 학교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쳐도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은주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디 학교가 살아남기를. 다음 날 아침 일찍 하은주와 오지훈, 이정희, 윤태섭은 함께 박혜성을 찾아 나섰습니다. 편지에 적힌 주소는 마을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읍내였습니다. 40년이 지난 주소였지만 혹시라도 하는 마음으로 찾아가 보기로 한 것입니다. 주소지에 도착해 보니 작은 전셋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낡은 2층 건물의 1층 끝방이었습니다. 문패에는 박혜성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 계시네요. 하은주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윤태섭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40년 만에 만나는 선배였거든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백구고등학교에서 왔습니다. 박혜성 선배님 맞으신가요? 문이 열리고
62세의 중후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세월의 흔적은 묻어났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윤태섭을 보자 박혜성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태섭이구나. 그때 그 녀석이 선배님 오랜만입니다. 박혜성은 반갑게 이들을 집 안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책과 노트가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백구고등학교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박혜성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우린 가난했어도 서로를 아꼈지. 마을 도서관은 우리의 창문이었고 오지훈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보건실에 그 문서들을 숨겨두셨나요? 박혜성은 옛 기억을 되짚으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보건실이 가장 오래 남는다고 믿었네. 타임캡슐은 공식 기록이고 보건실 봉투는 비상구였지. 이정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타임캡슐은 약속을 증명하고 보건실 봉투는 그 약속을 지금도 유효하게 만드는 열쇠였군요. 정확해요. 박혜성이 웃었습니다. 박혜성은 책상 서랍을 열더니 또 하나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통장이었습니다. 표지에는 해성장학회 예치 통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은주는 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박혜성이 설명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부터 조금씩 모은 돈이야. 수십 년간 이자가 붙어서 지금은 꽤 큰 금액이 되었어. 현 학생들 장학금으로 쓰라고 만든 거지. 정말요? 하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가난해서 학교를 그만둔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윤태섭은 감동했습니다. 선배님, 40년 동안 계속 학교를 생각하고 계셨군요. 박혜성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학교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야. 꿈을 키우는 곳이지. 내가 못다 이룬 꿈을 다음 세대가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해. 오지훈이 통장을 보며 놀랐습니다. 이 금액이면 상당한 장학금이 가능하겠는데요? 하은주라는 학생이 있다고 들었어. 그 학생이 첫 번째 수혜자가 되었으면 좋겠네. 하은주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박혜성이 계속 말했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어. 나중에 성공하면 다음 학생들을 위해 다시 돌려주는 거야. 그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지. 네, 선생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은주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정희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강아지들은 어떻게 그 모든 걸 알았을까요? 타임캡슐 위치도, 보건실 비밀도. 박혜성이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글쎄,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이 학교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거야. 40년 전에도 느꼈거든. 무슨 말씀인가요? 학교를 떠날 때 은행나무에게 약속했어. 언젠가 돌아올 테니까 우리의 약속을 기억해달라고. 혹시 그 약속을 기억하는 누군가가 보낸 건 아닐까? 모든 사람들이 경이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신비한 일이었거든요. 오지훈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가 표결 시간입니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박혜성이 일어났습니다. 나도 함께 가겠어. 40년 만에 학교에 가보고 싶어. 정말요? 물론이야. 내가 못다한 이야기들이 많거든. 함께 학교로 돌아가는 길, 박혜성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40년 전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백설과 새끼들이 여전히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혜성을 보자 백설이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 강아지들이구나. 박혜성이 백설의 머리를 쓰다듬자 백설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신기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저렇게 반가워하네요. 하은주가 말했습니다. 박혜성이 웃었습니다. 아마 냄새로 알아보는 건 아닐까? 나도 이 학교 출신이니까. 드디어 표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과연 이 모든 증거들이 학교를 구할 수 있을까요? 박혜성의 등장으로 상황은 어떻게 바뀔까요? 강당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희망도 함께 커져갔습니다. 40년 전의 약속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백구고등학교 강당에는 마을 주민과 학부모, 학생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통폐합 표결을 위해 교육청 관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단상을 향했습니다. 교장 최상규는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62세의 그는 지난 며칠간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교육청의 압박과 지역 주민들의 바람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백구고등학교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상규가 말을 시작하려는 그때 강당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놀랍게도 백설과 8마리 새끼들이 강당 통로로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웅성거렸습니다. 강아지들은 마치 정해진 순서라도 있는 듯 차례대로 무대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단상 바로 앞에 일렬로 앉았습니다. 백설이 가장 앞에, 새끼들이 그 뒤를 따라 질서정연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머, 저 강아지들이 신기하네, 마치 사람처럼 앉아 있어. 사람들의 놀라는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최상규도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때 오지훈이 자료를 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43세의 국어교사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잠깐만요. 발언할 기회를 주십시오. 교육청 관계자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예정에 없던 발언인데요. 하지만 주민들이 웅성거리자 어쩔 수 없이 허락했습니다. 오지훈은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문건은 1981년 기부 약정서의 공증본입니다. 용도 변경 시 환수권이 발생합니다. 또한 마을 도서관 기능 유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오지훈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 문서는 며칠 전 강아지들이 발견한 타임캡슐과 보건실 비상보관 봉투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정희도 앞으로 나와서 증언했습니다. 보건실 비상보관 봉투에서 회수했습니다. 황동 열쇠는 당시 박혜성 선생님이 남긴 것입니다. 그때 강당 뒤에서 박혜성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누구보다 당당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를 바라봤습니다. 박혜성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40년 만에 모교에서 하는 연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혜성입니다. 1981년 이 학교를 떠난 졸업하지 못한 학생이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박혜성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린 가난했지만 배움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다음 세대에게 도서관을 남기자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이 이 학교의 뿌리입니다. 박혜성은 잠시 숨을 고르며 계속했습니다. 40년 전 어린 마음에도 알았습니다.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꿈을 키우는 것이라는 걸. 이 학교는 그런 꿈들이 자라는 터전입니다. 교육청에서 온 법률 자문위원이 문서를 검토했습니다. 공증본과 원장 사본을 꼼꼼히 대조한 후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증본과 원장 사본 대조 결과 효력 인정 가능합니다. 용도 변경은 불가합니다. 강당의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하은주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학교가 살아날 수 있는 건가요? 하지만 교육청 관계자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문서의 진위 여부를 더 검토해 봐야 합니다. 성급하게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침묵하던 최상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백설도 최상규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최상규는 지난 며칠간의 고민이 담긴 표정으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이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육은 숫자가 아닙니다. 한 명의 학생이라도 꿈을 키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최상규의 목소리에 확신이 들어갔습니다. 박혜성 선생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꿈이 자라는 터전입니다. 하은주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최상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최상규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통폐합 안상정을 철회합니다. 이 학교는 지역개방 도서관과 함께 남습니다.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강당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주민들이 일어서서 환호했습니다. 하은주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백설과 새끼들이 동시에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임무가 끝났다는 듯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박혜성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40년 전의 약속이 드디어 지켜진 것입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난색을 표했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한 상황에서 더 이상 강요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도서관 기능을 포함한 학교 운영 방안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오지훈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해성장학회에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한번 박수를 쳤습니다. 모든 것이 기적 같았습니다. 하은주는 백설에게 다가가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백설은 하은주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백구고등학교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교정 한쪽에는 마을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저녁 6시가 되면 도서관에 따뜻한 불이 켜져서 마을의 등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하은주는 해성장학금 1호 수혜자로 선발되었습니다. 앞으로 입학하게 될 대학교 입학금과 1년치 등록금, 그리고 생활비까지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박혜성을 만난 하은주는 작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꼭 갚을게요. 다음 학생들에게도. 박혜성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갚는다는 생각 말고 이어간다고 생각해. 내가 성공하면 다음 학생에게, 그 학생이 성공하면 또 다음 학생에게. 그렇게 끝없이 이어지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하은주의 눈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거든요. 학생들은 백구 돌봄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백설과 새끼들을 정식으로 학교 가족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매일 사료를 주고 건강을 챙기고 함께 운동장에서 뛰어놀았습니다. 백설아, 오늘도 고마워. 학생들이 강아지들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설과 새끼들은 여전히 3학년 5반 교실의 그 자리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그곳이 원래 자신들의 자리였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이죠. 마을 주민들도 저녁이면 하나둘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책을 빌리기도 하고 신문을 읽기도 하고 때로는 아이들의 숙제를 함께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공간이 생기다니 정말 꿈만 같아요. 마을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윤태섭은 매일 저녁 은행나무 앞 명판을 닦았습니다. 새로 만든 명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터는 배움과 마을 도서관을 위해
기부되었으며 그 약속은 세대를 넘어 유효하다. 61세의 윤태섭에게는 이 일이 40년간 지켜온 학교에 대한 마지막 선물 같았습니다. 오지우는 국어 시간에 학생들과 함께 이번 일을 주제로 글쓰기를 했습니다. 약속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학생들이 쓴 글들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백설이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건 단순히 학교를 구한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것의 소중함이었다고 한 학생이 썼습니다. 이정희는 보건실에서 새로운 비상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일의 전 과정을 기록한 자료들과 사진들을 넣어두었습니다. 혹시 미래에 또 누군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말이죠. 이번엔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겠어요. 이정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혜성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도서관에서 아이들을 위한 독서 지도를 했습니다. 62세였지만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는 20대처럼 활기찼습니다. 책은 세상으로 통하는 창문이야.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꿈꿔봐. 아이들은 박혜성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가난 때문에 학교를 그만둬야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계속한 이야기, 40년 동안 학교를 위해 조금씩 돈을 모은 이야기들은 아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교장 최상규는 교육청과의 회의에서 백구고등학교의 새로운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학교와 마을 도서관이 함께하는 지역 연계 교육 모델이었습니다. 학생 수는 적어도 교육의 질은 높일 수 있습니다. 마을 전체가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는 것이죠. 교육청에서도 이 모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소규모 학교들에도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이었거든요. 어느 저녁 하은주는 혼자 교정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절망적이었던 상황이 이렇게 완전히 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백설이 하은주 옆으로 다가와서 나란히 걸었습니다. 이제는 서로에게 익숙한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백설아, 너는 정말 어디서 온 거야? 어떻게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야? 백설은 하은주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그건 중요하지 않아. 지금이 중요한 거야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은행나무 아래에서 박혜성이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은주와 백설이 다가가자 반갑게 웃었습니다. 선생님, 뭘 보고 계세요? 박혜성은 은행나무의 노란 잎들을 바라보며 독백하듯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돌아온 거지. 우리의 발걸음이. 무슨 말씀이세요? 40년 전에 여기서 약속했거든. 언젠가 돌아와서 이 학교를 지키겠다고. 그 약속을 지킨 거야. 하은주는 감동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약속을 잊지 않고 지켜낸 박혜성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그때 교정 스피커에서 잔잔한 통기타 반주가 흘러나왔습니다. 윤태섭이 특별히 준비한 음악이었습니다. 오래된 교가가 아니라 희망적인 멜로디였습니다. 백설이 한번 짧게 짖었습니다. 마치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새끼 8마리도 하나씩 짖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어둠이 내렸지만 도서관의 불빛이 교정을 따뜻하게 비췄습니다. 그 불빛 아래로 백설과 새끼들이 학생들 사이를 지나며 자연스럽게 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사라질 뻔했던 학교도, 포기할 뻔했던 꿈도, 잊힐 뻔했던 약속도 모두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잊힌 약속은 사라지지 않는다. 누군가의 발자국 혹은 작은 발바닥이 다시 데려온다. 그렇게 백구고등학교의 기적 같은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꿈들이 자라나고 새로운 약속들이 만들어지는 이야기 말이죠.